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6.3 조기 대선은 깨진 두레박으로 흙탕물을 퍼올리는 일, 주역의 지혜로 보는 21대 대통령 선거 수풍정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지금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붙어있는 후보, 그 홍보 포스터를 보니 한 8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토론회 방송을 안 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그 정치 질서와 통치 체제, 그리고 개헌을 통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이어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든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이 나라가 하늘이 내린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천명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추호의 의심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의 이러한 이제 천명 국가를 이루는 일에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거죠. 그것도 또 하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월 28일이죠. 라이브톡에서 했던 방송이 이제 주역 점괘로 본 3월 9군, 그래서 수풍정괴 2호, 3호가 변한 그 수집 있게, 그래서 천하를 평정하는 통치자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서 처음 뽑은 괴인 수풍정괴로 이번 조기 대선을 보려고 합니다. 수풍정괴는 정괴죠.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상괴가 물인 감괴이고 합괴는 바람인 손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인 그릇이 아래에 있고 그리고 위에서 물을 퍼올리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정괴는 정의 의미가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형상입니다. 예, 정괴의 그럼 괴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은 개읍 개정이니 무상무득하며 왕래 정정이라, 을지에 이기병이면 흉활이라고 이제 원문에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정괴는 고을은 바꾸어도 우물은 바꿀 수 없으니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으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물을 사용한다. 거의 이르렀지만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을 깃지 못하고 물을 깃지 못하고 두레박이 깨지면 흉하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물은 이제 고칠 수가 없는데 개읍 불개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읍은 고칠 수가 있는데, 마을은 고칠 수가 있는데 우물은 고칠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바꿀 수가 없다는 건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의미죠. 요 의미. 무상무득. 그러니까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덕이 일정하게 계속 간다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뜻이에요. 그 왜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왕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에 와서 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어떤 그 일정하게 지속되는 그런 어떤 항상성, 그리고 누구나 와서 우물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보편성. 이게 이제 우물에 관한 어떤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물이라는 건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을지에 이제 어떻게 도착을 했는데 이기병이면 흉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뭐냐면 이기병은, 이라는 거는 이제 깨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깨트리는데 뭘 깨트렸냐면, 이 병, 여기 이제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그 두레박이 깨졌어. 이제 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왔는데 우물에 있는 두레박이 깨진 거예요.
그 두레박이 깨졌다는 건 뭐냐면, 이기병이 두레박이 깨졌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해석이 나와 있죠. 두레박이 깨지면 흉하다. 이게 두레박이 깨졌다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설사 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우물이 있어도 우물을 길러낼 수 있는 두레박이 없거나 두레박이 깨지면 우물의 기능을 상실한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괴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대선에 6.3 조기 대선에 맞춰 보면 마치 이번 대선은 깨진 두레박이다. 제가 제목으로 냈죠. 깨진 두레박으로 흙탕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레박이 깨졌으니까 물도 어차피 길어 올리지 못하는데, 설사 두레박이 깨지지 않은 온전한 두레박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물은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우물 안에 있는 물이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 그리고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낙후성, 경제적인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새로운 버전,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그리고 새로운 인물,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으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대선이 끝나면 누가 되든, 어떤 후보가 되든 새로운 버전,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12가지 혐의 범죄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이죠? 범죄 피고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형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거기다가 또 그런 범죄자를 지지하고 그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이 나라가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마의 빙의된 자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 TV 드라마를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SBS 드라마에서 금토 드라마가 있습니다. 밤에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밤에 하는 귀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에 10회까지 했거든요. 9회 10회 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귀궁은 가상 역사극이에요. 실제 다큐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퇴마,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오컬트 장르죠. 일종의 판타지 드라마인데 약간 로맨틱한 드라마예요. 거기 이제 무녀가 나와요. 그 무녀가 이제 영매가 되는 걸 거부를 해요. 영매 운명인데 영매가 되는 걸 거부를 하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 무녀의 첫사랑의 남자의 몸에 어떤 이무기,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이무기에 이제 갇혀 있는데, 이 팔척 귀신이 있습니다. 이 팔척 귀신이 그 나라의 왕가의 원한을 품고서 계속 뭔가 나쁜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팔척 귀신하고 싸우는 이 무녀하고, 그리고 무녀의 첫사랑 남자, 그러면서 있던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오컬트? 이런 영화입니다. 물론 이재명의 상황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한번 가실 거예요. 괴사에 대해서 상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활, 목상 유수 정인이 군자 이로 민 권상하니라. 상전에 이르길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정인이 정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 백성을 위로하고 서로 돕는 것을 권한다. 지금 이게 정괴는 우물이잖아요. 우물의 상황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샘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곧 우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그죠? 그건데
이 군주, 이 통치자가, 그러니까 군자로 여기 나와 있는데, 군주는 이 정괴의 상을 보고 우물의 그 샘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물이 만약 의인화한다면 우물이 자신의 그 안에 담겨 있는 샘물을 사람들이 퍼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군주는, 올바른 군주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우물의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이 있는 이유는 맑은 샘물이 계속 나와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군주도 우물처럼 늘 좋은 정책과 늘 좋은 법으로 국민들을 편안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우물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우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불행히도. 슬픈 현실이죠. 그 왜 아닌지를 이 정괴의 6개의 효사를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초육 첫 번째 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육은 정리불 식자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식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식자가 빠졌네요. 오타입니다. 오타, 먹을 식자. 여기에 식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리불식이니 구정무금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물에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하니 오래된 우물에는 짐승도 없다. 지금 첫 번째 효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여기 지금 식자가 빠졌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효가 지금 음효예요. 양의 자리에 음효가 지금 와 있는데, 이 첫 번째의 이 효는 우물로 보면 가장 아래예요. 근데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샘물이 흙탕물인 거예요.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흙탕물이다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물을 끌어올릴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물에 오는 이유가 물을 길러서 마시거나 뭐 빨래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을 길어 올리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흙탕물이기 때문에. 뭐 흙탕물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오랫동안 방치해 놔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물의 진흙이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게 돼서 이런 오래된 우물에는 짐승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구정우금이라. 구정우금. 오래된 그물에는 짐승도 없대. 짐승조차도. 그렇죠. 그 구정물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물론 뭐 짐승이 두레박을 끊어서 물을 먹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물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육은 그 우물의 기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 밑에 진흙이 깔려서 흙탕물이 된 그런 상황을 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면, 정치가 사실 그 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정치인들이 무능하면 이런 썩은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썩은 물이 고이고 진흙탕물이 고여서 폐기된 우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이제 그런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 이제 구의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계속 표시를 해놨죠. 구의효를 보면은 정곡 석부하며 옹패루라 그렇게 써 있네요. 자, 정석 석부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정곡 석부. 정곡, 이게 정은 우물이잖아요. 곡이 이제 보통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골짜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물의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구멍. 여기 이제 요 곡입니다. 곡. 그래서 석자, 쏠사자도 되고 붙을 석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석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 부는 이제 보통 뭐 두꺼비라고도 하고 붕어라고도 하는데, 이제 물이니까 붕어. 우리가 이 지금 이제 두 번째 효에서는 우물 아래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물이 너무 조금씩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이 제대로 차지도 않은 데다가 그 물도 겨우 붕어만 가서 입을 대고 쫄쫄쫄쫄 마실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양의 물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두레박은 깨져가지고 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옹자가 이게 뭐죠? 단지, 우리 옹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단지가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새는 거야. 그러니까 물도 조금 밑에 샘의 가장 아래에 나오는 물이 나오는 그 구멍도 조그만데 조금 해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다가 그나마 있는 두레박이 깨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 효하고 두 번째 효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 우물의 기능이 밑에 있는 물을, 밑에서 물이 계속 차올라서 사람들이 그 물을 위로 퍼올려서 사람이 마실 수 있어야 그 우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밑에서부터 계속 차오르지 않거나 또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낼 수 없다면, 그리고 좋은 물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풍정깨는 위로, 아래에서 위효로 올라갈수록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이 위로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좋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 세 번째 학계에서는 우물의 나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의효사는 그 첫 번째 그 초육 효사하고 마찬가지로 우물에 지금 안 좋은 상황, 또 사람들이 오기에는 너무 그 불리한 또는 불편한 그런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도 찔끔찔끔밖에 안 나오고 그나마 있는 두레박도 깨진 상황, 그죠? 두레박이 깨지면 물이 새니까 당연히 물을 퍼올릴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두 번째 효에 오면 우물 속에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두레박도 깨진 상황이니까 우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효 효사를 보겠습니다. 구삼은 정설불식하여 위하 심측하고 가용급이니 왕명하면 병수 기복이라. 그래서 구삼은 우물이 깨끗해도 먹지 않아서 내가 마음으로 슬퍼하나 길어서 쓸 수 있으니 왕이 현명하면 함께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자, 삼효에 오니까 여기 세 번째 효 지금 여기 화살표를 표시해 놨죠. 이제 물은 깨끗해. 삼효에 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오니까 지금 우물의 상태가 깨끗하긴 한데 사람들이 마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지금 여기 설이 나오죠. 이 설은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지 않아. 그러니까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한 내가 위야 마음이 너무 아파, 슬퍼. 그죠? 자, 그런데 가용급이니 여기서 왕이 이제 왜냐면 와서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안 마시니까 내가 마음이 슬픈 거죠. 근데 왕이 현명하면 병수 기복이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뭐냐면 어떤 은덕을 베푸는 사람이랑 은덕을 받는 사람이 모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병수잖아요.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우물을 청소해서 우물을 사람이 마실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건 결국 뭐냐?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그리고 위치를 보면 양의 자리에 양에 있는 효예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 학계에 있어. 학계. 지금 이 6개 효로 보면 여기 아래 3개의 효로 이루어진 학계에 있는 거예요. 이 상계로 올라가야 능력도 인정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면은 학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어서 재주는 있지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왕이 현명하면 이런 사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등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진정한 현명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번 대선에서 얼마만큼의 인재들이 등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이 국제적인 질서의 변화와 세계적인 어떤 질곡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세계의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등용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똑같은 부류들이 나라의 주요 자리에 앉겠죠? 정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썩은 진흙탕물만 고인 진짜 먹을 수 없는 우물이 될 거예요. 다음 육사효사를 보겠습니다. 육사는 정추무구라고 써 있네요. 정추무구라. 정추무구에서 이 추는 고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 고친다.
그러니까 벽돌 쌓는 거를 이제 우리가 추라고 그러는데, 자, 6세에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계에서는 우물이나 샘물이 사람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상황인데 3요에 와서 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수리를 하고 새로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와서 사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죠. 자, 4요에 오니까 산꾀로 접어들었네요. 이제 산꾀 들어오니까 더 나은 우물, 그리고 더 나은 샘물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우물을 이제 수리해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수리하면 허물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육사는 음효의 자리에 음효가 있어요. 여기 양효, 첫 번째 효는 양의 자리고, 두 번째 음효, 세 번째 양효인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 두 개, 첫째 번째 효하고 두 번째 효가 자기 자리에 안 맞게 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세 번째 효가 자리에 왔는데, 네 번째는 음의 자리에 음효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이기 때문에 재주는 약해. 음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3효에서 수리한 걸 더 잘 수리해가지고 우물을 잘 보존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육사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우물을 더 잘 수리한 것 그 자체로만 봐도 사용할 수 없이 망가지고 폐기된 우물을 잘 수리해서 폐기되지 않도록 한 것만 해도 뭐 다른 저주는 없어도 그래도 이것만 해도 큰 허물은 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효가 나왔는데, 구호효를 한번 볼게요. 구호효는, 병렬 한천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병렬. 여기서 열자는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맑다, 이런 뜻이거든요. 맑다, 깨끗하다. 이게 이제, 리얼이라는 뜻인데, 자, 이제 여기, 구호효에 와서, 여기 지금 5번째 효에 와서는 주물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깨끗해진 거예요. 맑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차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샘물이 차가운 물이 나와야지, 막 뜨거운 물이 나오면 그건 온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천이지. 그래서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나오면 이 물은 굉장히 시원하고 또 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우물이 이 정도 되면 최고의 평가받는 거죠. 아, 정말 좋은 우물이네. 그래서 이 지금 5번째 효인 구호효의 자리는 지금 양의 자리에 양이 왔고, 그리고 이 주역에서의 항상 어떤 괴에서의 중심 효가 되는 거는 주요는 5효, 5번째 효라고 그랬죠? 그리고 5번째 효가 한 나라로 보면 통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재주도 많고 덕도 부족한 게 없어서 거의 완벽한 사람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구효. 그렇기 때문에 우물로 친다면 우물이 깨끗하고 차가운, 그래서 완벽한 우물의 상태가 되었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9.3에서는 우물을 깨끗하게 아까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우물을 깨끗하게 했는데 먹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9.5니까 먹는다고 그랬어요. 9.3에서는 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설 불식이라고 그랬잖아. 정설.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불식이라고 아까 3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9호에서는 우물물이 맑고 깨끗해서 시원한 물을 먹는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3보다는 어때요? 더 이제 완벽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륙에 와서 보면 정수 물막하고 유부원길이라고 지금 쓰여 있네요. 정수. 이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을 이제 길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는 받는다는 것이지만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길어 올리는 것. 아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고, 이 길어 올리는데, 이제 길어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잘 먹겠죠. 물을 잘 마시고 이제 하는데, 이제 물을 올린 다음에 그 우물을 다시 폐쇄하지 않으면, 이 막자는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덮는다는 게 뭐 뚜껑으로 덮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우물에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폐쇄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물을 퍼갈 수도 있고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물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다는 것. 그리고 유부원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부원길. 유부원길이라는 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부원길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어서 크게 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그 우물에 가면 언제든지 차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륙에 와서는 물이 이제 이미 완전히 깨끗해지고 언제든지 완전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서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우물로서의
그 기능이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길이라고 지금 여기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원길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효를 쭉 보면 첫 번째 효에서는 완전히 흙탕물이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두레박도 깨져 있었고,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우물의 상태가 정상이 되고 샘물도 깨끗해지는, 그래서 우물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계는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원길이라고 했는데, 요 이제 상육 밑에 이제 구호는 이제 강으로 아주 그 임금의 자리, 중정한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륙에 와서는, 그거보다 더 큰, 그 자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6개 효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옆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시면 제가 잠깐 화면을 가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 정괴의 6개의 효는, 3개의 양효는 샘물을 상징해요. 그리고 3개의 음효는 우물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양효는, 지금 2번째 효, 3번째 효, 5번째 효이죠. 9위, 93, 9호가 지금 양이죠. 그 다음 음의 효는, 첫 번째 효, 4번째 효, 6번째 상육이에요. 자, 여기 제가 써놓은 건 요건 뭐냐면, 여기는 양의 자리예요. 근데 양의 자리인데 초효는 음이 왔어요. 2번째, 여기가 음의 자리예요. 음의 자리인데 양효가 왔어요. 자, 3효는 양의 자리인데 양이 왔나요? 제대로 왔어요. 자, 4효부터는 음의 자리에 음이 오고 양의 자리에 양이 오고 음의 자리에 음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래의 합계는 뭔가 자리에 맞지 않는, 그래서 우물로 보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지만 이 상계에서는 자기 자리에 맞는 효들이 왔기 때문에 우물이 정상적으로 도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효는 샘물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우물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죠. 그리고 음효는 우물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순서대로 한번 쭉 보면은 제가 화면을 잠깐 가려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자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이제 각각의 샘물도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샘물도 특징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우물도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우물을 각 효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우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물은 뭘 상징하냐면 국가를 상징해요. 국가.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물이고, 샘물은 그 국가가 운영되는 어떤 제도, 그러니까 법, 국가가 잘 운영되려면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책, 국가 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잘 운영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샘물이고, 우물은 국가 자체예요. 국가라고 하는 모습인 건데, 자, 지금 초육을 보면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우물이에요. 우물, 지금 육사, 그 다음에 상육, 이게 지금 우물이죠? 우물은 지금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효부터 보면, 우물부터 보면, 우물은 지금 음효예요. 음효를 보면 첫 번째 초육은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 어떤 거예요? 제대로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물에 온갖 오물이 가득한 상태예요. 이걸 이제 국가로 보면 뭐 너무 지금 잘 보호하고 오셨잖아요. 입법 권력 가지고 그 입법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들에게 갈 국가 정책들이 수립되지도 않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민주당이 마치 우물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모습이 바로 이 첫 번째 초효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물을 묘사한 이제 네 번째 육사요를 보면 이제 우물은 수리를 했어요. 그죠?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륙으로 가면, 우물을 덮지 않아요. 우물을,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여기 덮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물을 쓰지 못하도록 덮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국가의 기능을 억지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마치 우물이 어떤 사람이 와서도 자신이 그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샘물을 보면, 자, 구의 샘물을 보면, 붕어만 먹는 샘물이에요.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거의 다 깨진 두레박이에요. 그 다음에, 9.3 깨끗한데 사람들이 와서 마시지는 않아. 막 아쉬워한다고 그랬죠. 그 물을 청소한 사람이. 그 다음에 9.5 깨끗하고 차가워서 시원한 산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에서는 우물과 샘물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거야. 근데 이 하계에서는 물도 썩고 고쳐놨는데 사람도 오지도 않고 두레박도 깨져 있는 거야. 자, 이걸 보면 우리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다시 또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이 정계에 비유해서 보면 여기 지금 아래에 와 있는 거예요. 아래. 이 학교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수풍정계로 보면 두레박이 깨져서 우물도 기르지 못하고 설사 우물을 길른다 해도 흙탕물을 길러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수풍정계의 학계에 있는 상황이야. 샘물도 흙탕물이고 우물은 나온다 해도 겨우 붕어만 마실 정도. 붕어만 마실 정도는 뭐야? 지금 있는 정책들이 또는 지금 만드는 법이 어떤 특수한 계층들, 특수한 사람에게 맞는 거야.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상한 법을 만들잖아요. 이재명을 위한 법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풍정계를 통해서 이번 대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물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만 해결 방법은 있다. 이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주역계를 통해서 점사는 아니다. 점괘를 뽑은 건 아니고요. 주역의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